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휴가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자, 오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보세요. 저 지난주, 이제, 우리 수업에서 1, 2, 3, 3장 봤죠? 1장은 중요한 거 뭐? 용어 정의. 꼭 보셔야 되고. 그럼 이제, 2장은 그거 하세요. 우리 힘하던 토지 표시 4가지. 지번, 지모, 경계, 면적 보셔야 되고. 그 다음, 3장은 이제 지적 공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는 3가지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구 3개. 그림 꼭 외우세요. 그림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 3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지적 공부에서는 기본 사항이고. 그 다음 이제 그 3장 뒷부분 타이틀 4개 나오죠.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보존. 그 박스 기억나세요? 자, 표정이 또 결백을 주장하는 표정이에요 또. 자, 보시면 우리 서버 단표 잠깐 펴볼게요. 그거는 이제 3장고 뒤에서 첫 번째 그거 왔어요. 24페이지. 그 지적 공부의 보존 나와 있죠. 그 표 되게 자주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소관청이 보관하고. 열람 신청은 누구한테? 당연히 소관청이 하는 거지. 소관청이 왜 해요?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서 하고. 열람 신청은 시도지사는 빠지고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 와야 되지. 그거 표 보셔야 돼요. 그럼 또 하나는, 자, 또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멸실 방지, 체계 구축은 누가 한다? 그것도 이제 국장. 이렇게.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 하세요.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또 이제 지적 전산자료 이용할 때 누구 심사를 받고? 네,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고. 전국은 누구에게 신청하고?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 중에 아무나 하면 되고. 그 다음 시도단위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그다음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에. 잘라야지. 심사와 신청 자르고. 저 절차예요. 그럼 또 하나는 부동산 종합 공부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일단 종류 포인트가 4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 포함된 장부 4가지. 첫 번째가 지적 공부. 두 번째가 건축물 대장.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 하나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 4개를 이제 한 개로 묶었죠. 그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였고.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관리, 작성 관리는 언제나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서는 그거 중요해요. 부동산 종합 공부, 그리고 이제 정정 절차.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 정정 신청 누가 하죠? 소관청에서 관리기관 장에게 정정 요청해야죠. 요청하면 되고. 또 이제 소유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럼 소유자는 누구에게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거기 지적 공부의 복구. 복구는 지적 공부 어떻게 됐어요? 멸실하거나 분실했죠. 없어졌고. 그 복구는 누가 한다?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파트가 울고 거기는 복구 절차가 이제 시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장 뒷부분이 그 타이틀 4가지예요. 그 4개 위주로 보셔야 돼요. 제목 위주로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수업은 4장부터죠. 28페이지 서브노트 보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될게요. 첫 번째 이제 토지동 사이함 쭉 다 보셔야 돼요. 6가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축적 변경하고 토지동 신청권자 이렇게 될 거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정리 파트. 이어서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지적 측량.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여기 토지동 사유이죠. 요게 이제 야차하문 2문제 하나, 2개. 그다음 이제 축적 변경 하나, 신청자 한 장. 거의 매년 나오는 파트고. 또 하나 이제 지적 정리 파트가 좀 어려워요. 보통 기본적으로 2문제,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또 이제 지적 측량은 하나에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절반이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책감 펴보시고 28 일단 첫 번째 요거 잠깐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요거 알죠. 토지동의 의 종류에서 첫 번째요. 토지동의 의. 자, 또 올려보세요. 토지동이란 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 토지동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토지 표시라는 말.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요거 나와요, 두 번째.
토지동 종류,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쭉 나오겠죠. 그럼 이거 어때요? 소유자 변경. 요거는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공시지가 변경. 아니죠. 제일 먼저 이제 요거 나와야 돼, 이제. 토지동 종류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잘라야 돼.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이것도 있어요. 직권에 의한 토지동 수사 절차. 이제 토지동 수사할 때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야죠. 무슨 계획을 세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험은 꼭 동자를 용자로 바꿔놔요. 첫 번째 이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현황 조사를 해야죠. 그럼 이제 조사 과정을 적어놔야 돼요. 그게 이제 토지 이동 조사부를 만들고 조사부가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이거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절차에서는 두 개. 첫 번째 무슨 계획을 세운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세우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나오는 정확한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이제 그 박스 꼭 이해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 박스는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됐고. 그 다음 토지동 종류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쉬운 예가 그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신규 등록. 의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요기하세요. 흔히 나오는 건 요기예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흔히 농담을 그렇게 해요. 신규 등록 시험 나오면 정답은 이거 한 가지예요. 등기 촉탁 X.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전환. 자, 포인트 있습니다. 등록 전환은 그거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옮겨동하고. 여기는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은 자, 보세요. 자, 법령에 따라 요거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뭔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그때 임야도에서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 그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면 이게 원래 작년 6월까지는 이렇게 썼어요. 지목이 바뀔 때 그때만 대상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지역행위 요건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허가 받으면 옮겨 그릴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이제 특징.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다. 책장 한번 보시죠. 자, 2번에 이렇게 썼어요. 2번에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차 및 불합리한데. 세 번째는 사실상 지역행위에서나 지역행위할 수 없을 때. 또 하나가 이제 도시군관리 계획선이다. 그래서 특징은 요 세 가지는 지목이 안 바뀌어도 그냥 옮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포인트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겼다. 이렇게. 또 이제 특징. 자, 등록 전환은 신청 의무기간 얼마? 60일의 의무기간이 있고. 또 이제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자, 요거 되게 헷갈려 하세요. 보세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겼죠. 그 문제는 도면 추측이 바뀌죠. 추측이 바뀌니까 지적 측량은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측량했습니다. 했으니까 자 보세요. 임야도 있을 때랑 지적도 있을 때랑 옮겨 그림은 측량을 딱 했죠. 측량 종가 후에 약간의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없다. 있다. 근데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때는 이렇게 해요. 이때는 이제 자, 기존 면적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적어주면 끝나요. 끝나고. 여기 이제 허용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제 기존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을 시키고, 이렇게 정정을 시키고 옮겨서 적어줘야죠. 그래서 자, 또 특징 하나는 등록 전환 시험 나오면 언제나 정답은 이에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작년 시험에도 답이었어요. 그래서 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록 전환 파트는 대상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장 30페이지 가서 그 4번에 3번 지문 별표 딱 쳐놨죠? 그래서 이제 자 볼게요. 임야대장 면적과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내.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제 임야대장 면적을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 후 옮겨서 적어줘라.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이제 대개 시험에 즐겨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억해요. 등록 전환은 두 가지. 첫 번째 대상 토지 하나. 두 번째
면적의 증감 있을 때 두 개는 꼭 아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꼭대기에 딱 적어놨어요. 우리가 토지동 신청할 때 지적 측량 성과도 이건 소관청에 제출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래서 자, 지적 측량 성과 요거 누가 준 서류죠? 소관청이 준 서류예요. 우선 있으니까 또 제출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토지동에 다 걸치는 사항입니다. 이제 두 가지 보셔야 돼. 특히 이제 등록전환 파트는 중요합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분할 볼게요. 자, 분할도 이제 그 대상 보시면 원칙은 여기 임의적이에요. 자, 임의적이란 말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매매를 위해서 불합리한 경계 시점. 이거는 임의적 분할 그래요. 그럼 요거 외워야지. 의무적 분할. 자, 그럼 기억하세요. 자, 의무적 분할.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맨날 하던 건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뭔가 하면,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용도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분할해야 돼요. 이거 이제 신청 의무기한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고 되고. 그 이제 분할 파트도 특징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분할 전과 후에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또 똑같죠.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보세요.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이때는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이때는 보세요. 기존 면적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내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래도 이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제 한자로 이제 안 분한다 그랬고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는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당연히 지금 거. 그때는 기존 면적을 직권 정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요 포인트.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특징이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나올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분할에서는 뭐 제일 끝에 또 있어요. 30페이지 제일 끝에 줄 동그라미 3번 별표 치고. 자,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내.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그게 이제 안 분하고 그 말이고. 자,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기존 면적의 경계를 이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문이 있어요. 중요한 지문은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지문. 찾았어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그 조문은 작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간기업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인 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인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옛날에는 허가랑 분할이 순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허가받은 후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도 뭐 주요 지문. 그래서 분할 파트, 자, 분할의 특징은 19회, 20회 두 번 나오고 지금 10년을 쉬었어요. 너무 오래 쉬었죠. 한 번쯤 뜰 수 있어요. 뜨면 요게 이제 요거 의무적 분할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거나 면적의 증가. 그 다음 합병. 합병도 이제 대상 투자함 잘 보시고 네, 대상의 특징. 자, 일단 첫 번째요.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죠. 요 말은 합병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이제 임의적 합병 그래요. 여기도 밑에 게 중요해요. 의무적. 그래서 첫 번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다. 묶어라 그 말이고. 또 하나 있어요. 공공용 지목. 이 두 가지는 이제 기억하세요. 자,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 여기가 이제 의무적 합병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외우셔야 돼. 합병에서 이제 공공용 지목이 있죠. 그 지목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면 31. 곧 니은번. 자, 보세요. 니은번. 중간에 니은번에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묶어서 우리가 여기를 공공용 지목 그러고요. 지목을 좀 외우셔야 돼. 이렇게 외우세요. 자, 앞 글자 좀 묶으세요. 도, 제, 하, 구, 유. 공장용지는 장 그래야죠. 장학철 이렇게. 그 다음 채수공. 충청도 버전이에요.
도제하구유 그리고 장학철 채수공 이렇게 하세요. 도제하구유, 장학철 채수공. 충청도 버전이에요. 근데 하나 특징, 자, 지금 도제하고 유 나왔죠. 유가 뭐예요? 유지죠. 근데 시험에 가끔 유원지 그러고 뜨는 수가 있어요. 유원지는 해당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지. 그래서 하나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공공용 지목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충청도 버전으로 도제하고 유, 장학철, 채수공 이렇게 됐고. 자, 특징. 자, 또 이게 의무시 합병은 신청 의무기한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다. 나왔고. 자, 그 다음 넘어와서 합병은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를 해야지. 특징. 여기 토지 이동 조사. 또 시험 보러 하면 또 바꿔서 할 거예요. 토지 이용 조사 그러면 또 X. 그럼 여기 이제 합병 요건이 와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합병 요건. 자, 합병 요건 자그마치 몇 가지? 10가지. 우선 이제 6번까지는 묶어놓고 묶으세요. 소목동, 연등축. 합병하면 몇 필지? 1필지. 6가지가 1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묶어서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4개 봐야 돼요. 7번. 고책 7번 보세요. 7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등기, 외의 등기가 없을 것. 외의 등기 동그라미. 그럼 밑에서 이제 기업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럼 이제 승역 제한은 지역권. 자, 그거 외의 등기죠? 간단하게 뭐가 없을 것? 그렇죠. 저당권이 없을 것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 등자에는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 다 들어가요. 묶어서 저당권 등 이렇게 하고. 그럼 예외가 이제 2가지 있죠.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자, 또 줄거보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요거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요거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묶어서 창설적 공동저당. 그럼 또 니은번, 디귿번. 자,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원부의 등기상이 동일한 신탁등기. 묶고 이제 공동신탁. 2개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있다.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저당권 등이 없을 것 하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8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자, 그럼 줄그세요.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장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우선 이제 요 말이 1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이죠. 자, 간단하게 뭐라 불렀어요? 요거 의무적 분할 그랬지. 이제 8번은 의무적 분할 대상이 아닐 것 그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보면요. 다만 예외에서요. 합병과 동시에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합병과 분할을 동신청 그때는 받아주겠다 그 말이고. 그래서 이제 8번 아셔야 돼. 의무적 분할 X. 그 다음 이제 자 9번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이 같아야 돼요. 주소와 지분이 동일할 거예요. 됐고. 10번째는 사업 시행 지역 안가받기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합병 파트 되게 내용 많아요. 합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 봐야 돼. 의무적 합병 하나. 첫 번째 보시면 되고. 2번째에서는 요거. 합병은 지적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합병 요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병 파트가 되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 이제 지목 변경 보고요. 나머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은 출제 비중은 되게 좀 떨어져요. 되게 떨어지고요. 여기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 대상 토지 비중. 대상. 자, 첫 번째요. 지목 변경이죠. 소유자가 지목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꼭 지목 변경은 요 말이 와야 돼. 관계 법령에 따라 통지 변경 등 공사가 뭐 했을 때? 준공됐을 때. 시험 내면 그렇게 하겠죠. 착수한 때 이렇게 나오겠지. 공사가 준공됐을 때. 2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3번째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특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했어요.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 뭐도 바꿔준다? 지목도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포인트. 됐고. 또 특징은 자,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뭐 대상 토지 위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면성 말소. 내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다. 그럼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첫 번째요.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해면성 말소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그냥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뭔가 한번 보세요. 바닷가 토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닷가 선필지 토지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쭉 들어왔어요. 이렇게 다 들어왔다. 이제 바다에 잠겼죠. 자, 그럼 보세요. 이 토지는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가 바다에 다 빠졌죠.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뭔가 하면 이 바다인데 측량 딱 해가지고 소유한테 니 땅 거 되게 크더라.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 문제가 다 빠진 게 많아요? 일부 빠진 게 많아요? 일부 빠진 게 많아. 일단 이제 얼마큼 없앨 건지 확인을 해야죠. 이게 이제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측량합니다. 그거 알고. 일단 바다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 자, 바다가 됐는데 소유자가 바다 된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소관청이 뭐 해요? 이제 통지해주죠. 그럼 이제 통지해주면 소유자는 이제 얼마 이내에 말소한다. 90일. 문제는 90일 내에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90일 지나버리면 소관청이 직권말소 시키고 또 이제 직권말소니까 말소한 후에는 말소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주겠죠. 누구에게 알려준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이제 그 후에 다시 바다가 이제 토지로 변하면 회복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회복한다. 그래서 절차 보셔야 돼. 절차는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일단 토지용 사유는 4개, 등록 전환, 합병, 해면소환 시험 치면 되게 잘 나와요. 3가지. 그래서 이제 등록 전환, 합병, 해면소환 꼭 보셔야 되고 나머지 3개는 그냥 기본 대상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자, 60페이지 1번. 자, 이거 오늘 시험 봤죠? 다 맞았죠? 1번 문제. 자 1번. 자,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신규 등록은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맞죠? 등록 전환도 맞고, 축적 변경도 맞고, 개별 공시지가 변경? 요 해당이 없죠. 그다음 미음번에 토지 소유자 변경?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다음 비읍번에 받으러 토지의 등록 말소도 해당 없고, 합병도 토지용 사유 이제 2개. 그래서 보세요. 리을번, 미음번 정리해놓고 한 번 더 추가. 이거 어때요? 지번 변경,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맨날. 네. 잘 들어요. 자, 이거 어때? 행정구역 명칭 변경,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사유야. 봐요. 토지동 사유가 6개밖에 없다 이러면 안 돼. 뭔가 하면 토지동을 우리 이렇게 잖아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랬죠. 그럼 나와요. 지번, 토지 표시 아니에요. 표시예요. 또 행정구역 명칭, 소재지. 그리고 또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토지동 사유예요. 중요한 게 이 사유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보는 거지. 토지동 사유가 6개밖에 없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소재 변경, 지번 변경,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다 이제 토지동 사유입니다. 제일 먼저 꼭 잘라야 돼요. 토지동 사유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자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그 차원으로 낸 문제로. 그래서 꼭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몇 번? 5번 하면 되고. 오늘 다 맞았죠? 내가 확인할 거야 좀 이따가. 틀렸으면 죽었어 이제. 자 보시고 옆에서 이제 61페이지 2번 볼게요. 대표 유형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다음 중 신규 등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할 토지 소유자는 세입발생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 등록 신청 의무기한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다. 60일. 2번 신규 등록할 사유가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하세요. 하나 이제 외우시면 돼. 토종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가 없어요. 근데 이제 토종 신청 요거를 거짓 신청하면 국가를 지금 능멸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처벌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거짓 신청하면 벌칙이 똑같아요. 1년에 1,000만 원 하나 외우면서. 우리 시험 벌칙은 안 나오는데 그냥 하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종 신청을 거짓 신청 벌칙이 얼마? 1년에 1,000만 원 하나. 3번. 자, 신규 등록지 지번은 그 지번부의 적에서 인접한 토지의 본번의 부번을 부영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신규 등록 전환 지번부요. 원칙은 뭐다? 인접지 본번의 부번. 그리고 예외가 3개 있죠. 최종 지원의 인접,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런 말 보면 예외 조항이죠. 이때 어떻게 한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확인해야지. 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지적도나 임야도의 축척은 인접지보다 독립도가 높은 축척으로 지적도 임야도에 작성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신규 등록은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하면 여기가 기존 지역이죠. 기존 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다예요. 내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죠. 요게 이제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이 토지는 이제 옆에 지역도 이렇게 옮겨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축척 어떻게 해요? 옆에 도면에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4번이 X. 기존 도면에 붙여주는 겁니다. 5번. 신규 등록을 한 지역 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 외워야 돼요. 자, 토지동발사업은 촉탁을 해야죠.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 조항이죠. 자, 3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3번. 요 3번 요 문제는 23회 기출문제를 좀 바꿔놨어요. 보시고 3번. 자, 토지 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서류에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자, 1번.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4번. 자, 판결서 가능하죠? 2번.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기증 4번. 자, 내가 받아 메꿨다. 해야 되고. 3번. 도시계획 구역의 토지를 지자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는 기획재정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4번. 여기 소유자 나와 있겠죠? 지자체 명의니까. 4번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특징.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뭐가 나오나요? 그런 거 나와. 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적 제한 이런 거.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이 없다 그 말이죠. 4번이 X고. 5번.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하나 이어하세요. 뭔가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규 등록은 장부를 처음 만들죠. 자, 그럼 뭐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요,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류들이 그거예요. 소유자임을 증명한 서류예요. 별도 외우지는 마시고. 그래서 크게 흐름만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권에 관한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4개 읽어보시고 외우지는 말고.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전환 파트가 이제 문제가 4개 있어요. 자, 볼게요. 자, 4번 문제. 오늘 시험본 문제. 4번.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양 등록지로 옮겨동하는 등록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지관리법 하나 줄 긋으시고, 그 끝에 줄 긋으세요. 건축법 줄 긋고. 그 밑에, 그 밖에 간접령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된다. 포인트 거기서 이제. 간접령에 따라 뭐가 나와야 돼요? 개발행의 허가를 받았을 때. 이때 이제 옮겨서 그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2번.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록전환 대상이 된다. 자,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죠. 옮겨서 그려주겠다 그 뜻이고. 3번.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그 지번비적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인접 나왔네요. 동랍치고.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을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조항. 예외조항 세 가지예요. 최종 지원의 인정,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런 말이 오면 어떻게 부여한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자, 4번. 임야장 면적과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장의 면적 또 임야도 경계는 소유자 신청하여 정정한다? 이건 직권정정 그래야죠. 이제. 그래서 그 주로 답되는 지문이에요. 그 문제. 됐고. 그럼 5번. 토지 소유자는 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 하며 자, 등록전환 대상 토지는 기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요거는 뭔가 하면 보세요. 자, 이쪽이 산이에요. 산. 이번에 임야를 하나 사가지고 임야를 대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지목이 돼인 토지를 임야도에 둘 필요가 없죠. 이때 이제 임야도에서 지역도로 옮겨 붙여야죠. 이 토지는 축척은 어떻게 해야 돼? 축척은 이 토지랑 똑같이 가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등록지와 같은 축척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4번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5번, 6번은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넘어서 이제 7번 가보세요. 그 뒷장. 7번. 자,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적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영을 원칙으로 한다. 인접지 본번에 부번 말이고. 2번.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됐고. 3번. 자, 등록 전환 토지가 있는 때는 토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역 소관청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얼마 이내? 60일 나. 4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지병이 되었으나 지목행할 수 없는 경우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됐고. 5번. 자, 토지 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동서는 신용 성과도를 별도로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나,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다 걸치는 지문이에요. 토지종 신청할 때는 지적 측량 성과는 소관청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소관청에 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이제 토지종 신청은 지적 소관청에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소관청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또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일단 누구 확인을 받아야 돼?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죠? 이 요정은 모두 다 걸쳐요. 토지종 사유. 그래서 5번도 구름이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환 여기 보세요. 이 파트는 두 가지 대상 토지 물어보는 문제 하나, 면적 증가 물어보는 하나, 두 가지가 이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분할 볼게요. 자, 8번. 자, 분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불합리한 경계 시정 나왔죠? 끝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가 임의적 분할 그 말이에요. 임의적 분할. 2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관계법에 따른 형지 변경 등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이거 간단히 뭐라 부른다? 이게 이제 의무적 분할 그 말이죠. 신청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의무적 분할이에요. 이거 이제 신청 의무기한 얼마? 60일의 의무기한이 있다. 되고. 3번. 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은 필지에 대여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자,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4번.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분할을 신청한 후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후에만 분할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작년 6월달까지는 순서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반대 이제 허가받고 보호 후에만 분할 신청할 수 있다가 돼요. 주요 질문입니다. 4번. 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읽었네요. 또 봤네. 5번. 자, 토지의 매매,
소유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8번에서 1번, 5번 두 개 묶어놔야 돼. 1번과 5번지만. 거기 두 가지가 임의적 분할 그 말이에요. 거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입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 보세요. 세 가지예요. 매매를 위해서. 공개 시정은 이 두 가지는 임의적이니까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그거고. 여기 이제 의무적 분할은 60일 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무적 분할 그 말입니다. 자, 9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자, 분할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자, 1필지 중 일부가 형제병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용도가 병행날 때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며 위반 시에는 상대방의 과태료가 처한다? 그렇게 했어요. 과태료는 없어요. 아까 뭐만? 거짓 신청했을 때, 그때만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뒷달락 싹 지우세요. 위반 시부터 X. 2번,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자는 지역 소관청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의적 분할 그 말이고. 답 2번이고. 3번, 분할의 경우에 1필지의 지번은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여 하며, 나머지 필지는 최종 본번의 다음부터 순서로 본번이다? 아니죠. 토지를 분할하면 본번이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본번의 와야지. 또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라? 부번. 어떤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써야지. 4번. 1필지 일부가 형제병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줄 좀 거주세요.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이 됐죠. 간단하게 뭐라 불렀어요? 의무적 분할. 그럼 보세요. 의무적 분할은 지금 지목이 바뀌죠. 그러면 의무적 분할할 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서. 갖고 와야지. 지목 변경 신청서. 그래서 뭔가 분할하는 김에 지목도 같이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지문이에요. 됐고 5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역의 경기를 결정해줘서 분할하는 경우라도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요. 토지 분할할 때 이렇게 했죠. 자, 1필 토지가 있고 가운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토지를 분할할 때 원칙은 건축력에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외는 건물력에 분할할 수 있죠? 우리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다?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그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법원에 판결이 있을 때, 두 번째가 이제 공공용 지목인데,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군가 계획 결정 고시 나왔을 때, 네 개 공통점이 뭐다? 국가가 관여할 때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주의해 오시면 되고, 그 9번 문제 괜찮아요. 좋은 문제예요. 먼저 합병 가볼게요. 이제 그 대표 유형은 풀어보면 열받는 문제예요. 나중에 풀어보세요. 30세 기출문제인데 열받는 문제. 자, 10번 보시죠? 10번 요 문제가 옛날 기출문제예요. 아주 옛날 문제. 10번 합병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기한 의무가 있는 표시모로 옳은 것은 몇 번? 그리고 4번이죠. 자, 요게요. 자, 우리 이제 의무자 합병에서 공공용 지목은 뭐가 있다? 도제하고유, 장학철, 채수공. 장난치면 유원지로 집어넣어요. 자, 도제하고 유가 뭐다? 거기 유지. 자, 12번 볼게요. 12번. 자, 법령상 토지합병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줄거보세요. 첫 번째 이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그 지목, 자, 도제하고유, 장학철, 채수공으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세입발산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뭐다? 여기가 의무적 합병 그 말이에요. 자, 며칠 내? 60일. 30일 시험 나왔죠? 90일 시험 나왔지. 60일. 자, 2번 합병에 따른 지번은 합병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선순위 지번이고. 3번 합병에 따라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경우 경계는 합병을 통해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며 합병은 면적은 합산하여 정하므로 지역시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나와야지. 4번 토지 합병을 마친 지역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소에 토지 합병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촉탁해야 하네요? 촉탁해야지. 5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가등기에 존재하는 경우 줄그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가등기. 우리 좀 전에 창설적 공동장은 합병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요거는 굳이 말을 만들면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가등기죠. 요건 이제 창설적 공동 가등기네. 합병할 수 없어요. 법에서 지금 공동 저당만 허용했어요. 다른 건 안 돼. 장난을 그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5번 창설적 공동 가등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 뭐만 허용한다? 창설적 공동 저당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죠? 다 맞았죠? 좀 이따 보자고. 자, 좋고. 자, 5번 지목변경 가볼게요. 13번. 자, 난이도 상이죠. 이런 것도 꼭 풀어야죠, 또 이제. 자, 지목 변경 틀린 것은 1번. 자, 농지형 허가를 받아 형지변경 등 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건축 중과 관계없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줄거주세요.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으면 지목 당연히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지. 거기에요.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하러 왔어요. 준공이 뭐냐? 준공? 준공이 뭐예요? 준공? 사업 끝났다고. 그게 준공이에요. 준공. 준공된 경우. 2번 축산법규에 따른 매출이 및 꿀벌을 사육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행할 수 없다? 있다지. 이거 줄으세요. 매출이 및 꿀벌 가축이다 아니다? 가축이에요. 이 문제가 15회 기출문제예요. 그 어렵다는 15회 때 문제입니다. 네, 이제 다시 하나 지금 문제. 매출이 꿀벌은 시험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거. 지렁이. 또 기러기. 또 꿩. 앞으로 시험 나올 질문이 시험 나오게 되면 네, 앞으로 나올 게 이제 매출이 꿀벌은 시험 나왔고 지렁이가 나오거나 이제 기러기 또 하나 이제 꿩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축을 넓게 봐야 돼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형지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장용지로 지역변경할 수가 있다. 거기도 똑같죠. 형지변경 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지역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이고. 4번. 자, 농지의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장에 등재하였으나 허가서 등 관련 사료가 없을 경우 건축장에 의거하여 지역변경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줄보세요. 건축물 대장 나왔죠. 요것도 국가 만든 소리죠. 믿을 근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것도 받아줍니다. 5번. 자, 주거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지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전을 대로 바꿔달래요. 그럼 좀 심각하죠. 그럼 반드시 무슨 절차 거쳐야 돼요? 형변경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5번도 이제 없다고 생각 맞는 말이고. 그래서 13번이면 다 좋아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중요한 경험은 여기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 지목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네. 공사가 준공된 때, 완료된 때. 이것도 오늘 시험 보셨죠? 이건 진짜 뺐네.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지목변경 신청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 발생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얼마 이내? 60일 나. 2번. 국토법 등 관계협력에 따른 형지변경 등 공사가 완료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가 준공된 때 나왔고. 3번. 자, 전답과선 상호간 지목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한 서류 사본을 첨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지금 지목이 전, 답, 가수원. 자, 보세요. 지목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때 이제 서류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아까 나온 거. 전을 대로 바꿔달라.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목이 뭐로 바뀌는지 그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3교시에. 4번. 지목표의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조사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시도조사 확인이 아니고 지적 소관청 확인이지. 우리가 이 이유는 자, 토지용 신청 어디다가 해요? 소관청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확인을 받아야 돼? 당연히 소관청 확인 받아야 돼. 이제 그 4번이 X. 5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했을 때 특이하죠.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 모두 바꿔준다? 지목도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자, 이제 6번 보세요. 해면서 말소. 일단 대표용 먼저 풀어볼게요. 자, 30회 기출문제죠. 자, 보세요. 자, 법령상 지적공부에 속된 토지가 지역개발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동된 토지가 지역의 변화도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동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토지가 바다로 변하면 소관청이 뭐 한다? 소유자에게 알려주라 그 말이고. 2번.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토지용서에 발생하면 촉탁한다 안 한다? 다 하는 거예요. 뭐만 제외? 신규 등록만 제외가 되는 거지. 3번. 지역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역공부에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역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를 회복을 하려면 지역상성과 및 말소 당시 지역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서 해야 한다. 회복할 때 등록서류 필요하다 그 말이죠. 4번.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소하여야 한다. 60일이 아니고 90일. 자, 보세요. 30회 시험 때 문제 2개 나왔거든요. 30회 때요. 이제 토종 사유가 2개 나왔어요. 합병이 시험 나왔고 지역병이 시험 나왔고 해면서 말소 시험 나왔고 말소가 시험 나왔고 합병에서는 90일 내에 그랬죠. 90일이 아니고 60일이었고요. 해면서 말소에서는 60일이고 시험 나왔어요. 60일이 아니고 90일. 이렇게 2문제 나왔어요. 30회 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장난을 치나 지금 그 2개 딱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자, 지역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역공부에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했을 때는 그 결과를 누구에게?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한다. 나와야 되고 이제 절차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볼게요. 16번.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틀린 것은 1번. 토지가 지역으로 바다로 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상회복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대상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원상회복할 수 있으면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또는 전이 염전으로 변하면 그때도 말소할 이유가 없죠. 이제 2가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기본 대상 토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2번. 지역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할 것을 통지하며 통지하던 소유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말소를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줄 준 거 주세요. 첫 번째 끝에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어떤 시험을 봤더니 요거를 바꿔치겠더라고요. 바다로 된 날로부터 이렇게. 90일은 언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다가 됐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근데 그렇게 장난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함정이. 통지받은 날. 됐고. 3번. 자, 등록 말소할 토지가 일필지 중 일부인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바다로 된 부분을 말소하여야 한다. 여기죠? 바다가 다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측량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4번 일필지 중 일부가 바다로 되어 측량을 하는 경우 납부할 측량 수수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지적 측량 수수료는 소유자가 내야죠. 근데 보세요. 바다가 됐잖아요. 이 불쌍한 애한테 가서 수수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때는 면제예요. 해면서는 제외. 자, 5번 등록을 말소한 후 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말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 뒤에 하나만 더 풀죠. 17번 자,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옳은 것을 또 쭉 고쳐볼게요.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별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용관리청에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유수용관리청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그래야지. 소유자. 2번 지적소관청은 말소 신청을 통지한 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지적공동상을 말소하여야 한다. 60일이 아니고 90일이 그래야 되고. 3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 경우에 이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및 지적공부 정량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출 준 거 주세요. 첫 번째는 지적측량 수수료 하나. 두 번째는 보세요.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 둘 다 제외. 둘 다 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원칙은 보세요. 원칙은 지적측량 수수료,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당연히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소유자가 내야 돼요. 언제는 면제한다? 해면서 말소는 제외. 자,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별로 다시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측량 성과 및 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에 따라서 회복 등록할 수가 있다. 네, 회복할 때도 이제 자료 필요하다 그 말이고. 4번 답이네요.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동성을 말소하거나 회복했을 때는 정리 결과를 누구에게?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토종 사유 파트는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특히 3가지. 등록 전환, 흑병, 해면서 말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됐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축적평이하고도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